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과 동작구 사당동의 낙후 지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 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 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 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분기 서울 주요 업무 권역의 A급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과 임대료가 나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 코리아가 발간한 3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오른 3.1%로 집계됐습니다. 9월 서울의 생애 최초 집합 건물 매수자는 5,063명으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00명을 넘겼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생애 첫 매수자가 올 들어 가장 많은 2,523명이었고 40대가 1,10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라는 말 잘 쓰곤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이 MLB 역사상 최강의 포수이자 또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요기 베라가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1973년에 요기 베라가 뉴욕 매치의 감독을 맡고 있을 때 항상 꼴찌를 계속 달리고 있어서 기자가 이번 시즌은 끝난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게 유명해진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꼴찌였던 팀은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전설의 요기 베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은 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아마 올해가 조금 힘드셔서 올해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직 올해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월, 12월 두 달이나 남아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남은 두 달 계획도 잘 세워보시고 만약 부동산 투자 때문에 올해는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남은 두 달 그 부동산 투자 저희가 함께 할게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람도 꽤 많이 불어서 진짜 좀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동산 때문에 마음이 더 차가워지지는 않도록 오늘 고민은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이제 서울의 내 집 마련 기간이 좀 빨라졌다라는 좀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PIR 이제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PIR 지수가 어떤 거냐면 중간 소득 가격 대비 중간 주택 가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 소득이 서울의 중간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야 하냐 이런 이제 지수인데 그 PIR 지수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한 12.3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PIR 지수가 11.2로요. 거의 한 1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즉 뭐냐? 서울에 이제 중위 소득을 가지신 분이 이제 저축을 했을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1년이 걸렸더라는 게 올해는 11년이면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양극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서울에 지금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최근에도 보면 이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재건축 아파트로 또 이제 옮겨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이제 그 노도강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양극화가 이제 심화가 되면서 PIR 지수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서울의 지역 간의 양극화도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집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인데 안 올라요. 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한테 상담 받으시면서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집 살기가 너무 좋대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동네가 좀 안 좋다라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다 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좀 익숙해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거 선호도에 따라서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니까 자산에 대한 양극화도 심화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가 어떤 지역에 할지, 어떤 입지에 할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떤 지역으로 내가 또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주택자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되고 또 어떤 입지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대표님 해주신 말씀대로 20억, 30억에 새롭게 분양되는 그런 아파트를 보고 나는 내 집 마련 포기해야지라고 한다면 더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이런 고민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께 늘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방송에는 내가 다 내 이야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내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어떤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지금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세미나 이제 주제는요. 황금알을 낳는 빌라 소액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지역도 제가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자, 황금알을 낳는 빌라, 즉 이제 재개발과 관련이 있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제 양극화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양극화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욱더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려면 이 재개발 사업은 철저하게 조합 사업입니다. 즉 민간 사업이라는 거죠. 자, 그럼 민간 사업이라는 거는 해당 소유자들, 즉 조합원들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정비 사업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변수가 생긴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사업비 폭등입니다. 즉 공사비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사비가 급등을 한다라는 의미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 자체가 많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자, 추가 분담금을 더 이제 내가 지불을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들은 어때요?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들은 재개발 진행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추가 분담금은 많이 지불을 했는데 아파트의 가치가 좀 낮은 지역이에요.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자, 그러면 사실 뭐 재개발이 뭐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에 투자를 하더라도 황금알을 품을 수 있는, 황금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입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많은 지역들이 지금 이제 선정이 되고 또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지금 여러 지역 중에 지금 많이 지정된 여러 지역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지역들이 끝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지역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0% 남짓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그만큼 나머지 지역들은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에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한금화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그러니까 입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도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지분이 작으면 뭐 아파트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지분이 작으면 소형 평형대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많이 이제 재개발에서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또 제가 하나하나 좀 예를 들어드리면서 또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재개발 쪽에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재개발 시장도 역시 양극화가 진행된다. 그만큼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그 선택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세요. 바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그 행당동 네, 한신타운 이제 44평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하고 이제 여유자금을 조금 이제 보태가지고 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데 아, 네. 지금이 이제 뭐 투자 가치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런 면에서 좀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상태로 그냥 지금 여기를 그냥 행당동으로 그냥 거주를 할 것인지 네,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좀 고민 중에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너무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행당 한진타운 44평형 아파트에서 네. 송파의 이 방이동에 위치한 거죠. 올림픽 선수촌 네, 아파트로 올림픽 갈아타기를 여유자금 조금 더 보태더라도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네. 지금 그냥 유지하는 게 맞는지 대표님께 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진타운 갖고 계신다고요? 예. 네. 예, 여기도 지금 이제 대단지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얘가 아마 한 2020년도 아니 2000년도인가 99년도인가 그때 입주를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입주 연차가 한 24, 5년 정도 이제 되는 아파트고, 예, 예. 그다음에 예. 지금 살고 계시는 한진타운도 뭐 입지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강남 네, 접근성도 예. 상당히 좋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바로 옆에 또 왕십리역이 있으니까 도심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그죠? 예. 네, 괜찮은 입지는 뭐 지역이죠. 나쁘지 않아요.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지금 네. 이제 올선,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로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네. 갈아타기에 대한 타이밍은 지금이 맞는지가 좀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무조건 갈아타기 하셔야죠. 아, 예. 자, 지금 시장이 약간 여기가- 잠잠하죠. 그죠? 예, 예. 예, 6월 달, 7월 달, 8월 달 그렇게 뜨거웠던 시장이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도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요. 자, 네.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상급지 가격이 먼저 올라요, 당연히. 그죠? 네, 네. 예, 이제 상급지 가격이 먼저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뭐 강북에서 이제 강북은 마용성, 그 다음에 강남은 강남 3구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또 선호도가 떨어진 지역은 뭐 가격이 거의 오르지 못했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네. 행당동에 있는 한진타운 오르는 속도하고요. 그 다음에 네. 올림픽 선수촌 오르는 속도랑 어디가 빠를까요? 당연히 올림픽. 이쪽이 더 상급지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빠르겠죠.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갈아타셔야 돼요. 네. 지금. 예, 지금 갈아타시는 시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 시장,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우리 시청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 내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자, 갈아타기 하는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지 하급지로 갈아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자, 그럼 내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차라리 네. 시장이 약간 소강 상태일 때, 시장이 좀 잠잠할 때 어떻게 보면 네. 그때가 이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에요. 요즘 예, 같은 이해되시죠? 예. 때.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한진타운도 괜찮은 지역이지만 당연히 네. 여기 지금 올림픽 선촌 아파트가 더 상급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자, 이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지금 바로 옆에 이제
예, 바로 앞에 있는 지금 이제 올림픽 파크 프레온. 요즘 뭐 지금 뭐 그 입주 지금 이제 점검하느라고 지금 난리 났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건데 예전에 네. 그 둔촌중공이 이제 재건축이 된 거죠. 예, 바로 네, 옆에 네. 지금 이제 올림픽 선수촌이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재건축 이제 대상 아파트예요. 그죠? 예. 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냐면 사업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사업성이 좋아야 예. 되는데 사업성이 좋으려면 우리가 일단 표면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는 지금 현재 용적률이에요. 현재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가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근데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적률이 상당히 낮은 아파트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층 아파트지만 거의 뭐 지금 예전에 그 5층짜리 그 저층 아파트하고 같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네, 아마 예. 제가 알기로는 한 130% 후반대예요. 그럼 용적률이 네.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예. 자, 용적률이 낮다라는 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업성도 좋은 아파트고요. 예.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자, 네. 우리가 이 올림픽 선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예.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예요. 앞으로 네, 재건축이 되면 네, 옆에 네. 똑같이 둔촌중과 똑같이 만 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가 생길 겁니다. 네. 그죠? 자, 근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거냐면 커뮤니티예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예, 크면 클수록 커뮤니티에 대한 네. 질적 차이, 양적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여긴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양적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다른 엄청나겠죠. 아파트에 예. 비해서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분쟁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평당 아파트 공사비가 싸겠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만큼 얘는 또 규모의 경제까지 있어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사업성이라던가 아니면 규모의 경제가 있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아파트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또 네. 하나가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네. 지금 신축 아파트 최근에 이제 신축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렇죠. 신축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뭐 신규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막 청약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또 분양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자, 예. 그런데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중에 네. 신축 아파트가 될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은 네. 상대적으로 너무 지금 저평가가 된 거예요. 예. 예. 자, 어떤 의미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 쪽에 레미안 원베일리. 예, 레미안 원베일리를 보면 최근에 한강변 보이는 거 33평 기준으로 해서 60억의 신고가 찍었습니다. 그죠? 네. 예, 네.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어요. 예. 자, 33평 60억에 우리가 신고가 찍었는데요. 얘네가 대지 지분이 11평이에요. 네. 야, 11평이면 60억짜리가 11평이다. 대지 지분이. 자, 그럼 평당 얼마예요?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한 5억 5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재건축에 대한 대지 지분을 보면 지금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지 지분이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평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지 지분이 거의 지금 20평이 넘어가거든요. 예, 그럼 평당 네. 겨우 1억이에요.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면요. 지금 네. 이제 신축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괜찮은 입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또 신고가 찍고 있는 데도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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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피크일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로 지금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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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네. 이런 뭐 사실 뭐 지금 살고 계시는 행당동에 있는 한진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신축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얘도 지금 88년도에 지어진 거 아닙니까? 올림픽 때. 네. 예. 그죠? 오래됐어요. 예,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 같은 건 좀 낡다 보니까 어떻게 네. 보면 좀 주거의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죠? 네. 예. 예, 그런데 얘는 아파트가 낡긴 했어도 주변에 지금 올림픽 공원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아파트가 낡아서 주거의 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여기에 거주의 질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예, 좋아요. 예, 바로 앞에 지금 올리브 성촌 아파트가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한진타운을 매도를 하고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이걸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요 올리브 성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아파트가 넓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질은 좀 낮아도 주거에 대한 질은 낮아도 거주에 대한 질은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가감하게 옮기세요. 네. 예, 가감하게 옮기시는 게 내 자산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길이고요. 예, 그 다음에 네. 내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 길입니다. 늘릴 수 있는 예, 길. 예, 이상입니다. 네, 간결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리면서 왜 갈아타기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 도움 드렸으니까 아마 마음 굳히시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 빠르게 매도 전략 세워보시고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열어두고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방송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네, 용산 쪽을 보고 있는데 네, 방 3칸 쪽으로 관심 가지고 알아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 지역은 동후암 3구역과 네, 동빙고동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동후암동은 물건을 본 것이 방 3칸짜리 전용 19평짜리가 네. 11억 5천이고 어, 위치는 용산고등학교 바로 건너편이라 네. 민족공원 바로 인근이에요. 음, 동빙고동은 네, 한남 5구역 위 네, 대사관이 많은 지역으로 네. 전용 17평 음, 이것도 역시 4칸짜리 네, 그게 11억인데 네. 동빙고동과 후암동 중에 어느 지역이 더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상세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쨌든 거주를 함께 생각하고 계셔서 비슷한 조건의 좀 컨디션 보셨던 것 같아요. 두 개 다 3룸이고 금액도 11억 5천 비슷한데 이제 하나는 민족공원 앞에 있는 동암 3구역을 보셨고 하나는 한남 5구역 근처에 있는 동빙고동을 보셨는데 그래도 좀 투자 가치를 생각한다면 어디에 거주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동암 3구역. 예, 제가 지금 이제 그 화면에 지금 표시해 놨는데요. 예. 지금 동암 3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민족공원이 이제 바로 옆에 있고요. 그죠? 네. 예. 최근에 이제 그 신통기획 지금 이제 그 이제 접수는 끝났죠.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동빙고동. 예, 동빙고동은 지금 한남 뉴타운에서 지금 대장주가 지금 한남 5구역인데 예, 한남 5구역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 동빙고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동빙고동하고 지금 동암 3구역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암 3구역은 지금 이제 신속통합기획, 그러니까 재개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예. 예.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고. 예. 그다음에 여기 동빙고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이쪽 주변이 다 한남 뉴타운이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동빙고동 일대는 아직은 지금 재개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한쪽은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고, 예, 한쪽은 재개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동빙고동 일대가 향후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입지 차이는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후암동이랑 지금 한강변 라인인 이 한남동 일대랑은요, 사실은 입지 차이는 비교가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예.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층 주거 지역을 크게 4대 권역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4대 권역이 어디냐면 서계청파 원효로 일대, 금방 보고 계시는 후암 이태원동 일대, 그다음에 한남동 일대. 이렇게 4대 권역으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자, 4대 권역 중에서요. 앞으로 용산에서 가장 부촌이 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여기 서계청파 원효로 라인 쪽을 사실은 마포랑 생활권을 같이 합니다. 예, 마포랑 생활권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셨던 동암동 이런 쪽이나 이태원 쪽은 사실은 특히 이제 동암동은 최근에 좀 고도 제한이 조금 완화는 됐잖아요. 그죠? 예. 예, 고도 제한은 완화는 됐는데 옆에 뭐 후암, 이태원동, 해방촌 이런 데는 고도 제한이 아예 안 풀리는 데예요. 아예 안 풀리는 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암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동암 3구역은 사실 입지는 괜찮은 편이죠. 민족공원 바로 옆이면서. 자, 그런데 아무래도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된 거지 그래도 고도 제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핸디캡은 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용산에서 가장 부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서계청파도 아니고 원효로도 아니고 후암동 이태원동도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부촌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한남동 일대부터 여기 이촌동 라인, 여기가 용산의 가장 부촌이 될 겁니다. 가장 부촌. 자, 그러면 지금 용산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의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자, 우리가 압구정 라인, 압구정 청담 삼성 라인, 그다음에 반포 라인,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서 요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북에서 성수동 라인, 그다음에 한남동 이촌동 라인. 요쪽이 지금도 부촌이면서 앞으로 서울의 미래의 핵심 부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 내가 여유가 없으면 부촌에 못 들어가면 그 부촌 옆 동네라도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왜?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도요. 항상 최근에 이제 느끼셨겠지만은 상급지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급지, 하급지 순으로 이렇게 문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봤을 때 만약에 여기 지금 후암동은 지금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동빙구동은 지금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동빙구동이 향후에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당연히 동빙고동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동빙고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요. 요 동빙고동 일대, 그러니까 용산공원 동측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용산민족공원이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이제 공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주변부를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겠죠. 주변부를. 그래서 용산공원의 동측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이번에 결정이 나왔어요. 9월 달에. 결정이 나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용산공원 동측의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나면서 수송부 부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용산공원 동측에 이면부에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 있으면 그러니까 노후된 지역이 있으면 모아타운으로 재개발을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에서 이쪽 용산공원 동측에서 지금 이면부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은 여기 동빙고동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다 지금 한남 뉴타운이고 여기는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동빙고동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나면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앞으로 용산에서 그러니까는 서울 핵심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가장 미래의 핵심 지역이 될 지역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남 5구역이 한남 뉴타운 2, 3, 4구역에 비해서 한남 뉴타운이 가장 대장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동호암동도 지금 개발 압력이 있지만 이쪽도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먼저 동호암동이 얘기만 나왔을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항상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현재의 중심축이 아니라 미래의 중심축이 될 지역에 제가 투자를 하라고 이제 강조해 드리거든요. 왜? 미래의 중심축이 될 지역에 투자를 해야 내가 그만큼 시대 차익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에 한남동 일대의 중심축은 사실은 이 한남대교가 축이에요. 한남대교. 자,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습니까? 한남동 유엔빌리지,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그 다음에 이태원동 일대. 여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부촌이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앞으로 용산에 또 하나의 부해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 용산민족공원 바로 옆으로 이 녹사평대로 쪽으로 이 반포대교 방향으로 하나의 또 중심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파크사이드 서울, 유엔사 부지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파크사이드 서울, 유엔사 부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사실 지금 서울의 최고가 아파트가 나인원 한남이지만 얘가 이제 최고가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성부 부지, 그 다음에 신동아 아파트, 그 다음에 한남 5구역. 여기에 또 하나의 축이 생긴다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의 중심축, 여기가 또 미래의 중심축이면 지금 동빙고동이 어디 있어요? 미래의 중심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여기다가 투자를 하셔야죠. 예. 자, 그러니까 이쪽이 또 축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모든 호재가 다 집중돼 있죠. 뭐 신분당선 연장이라던가 동빙고역, 그러니까 모든 호재들이 이쪽에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사실은 얘는요 비교거리가 안 돼요.
후암동이냐 동빙구동이냐 지금 가격대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사실은 가격대가 비슷하면 후암동이냐 동빙구동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압구정이냐 잠실이냐 이런 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빙구동 예. 쪽으로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용산 지역 이야기를 조금 분석해 봤습니다. 어디가 미래의 축인지 말씀드렸으니까 현명한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요즘은 정말 이 재개발을 바라보고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미리 좀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사이에서 좀 공공연하게 떠도는 이야기가 나중에 이 국민평형, 그러니까 30평형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집은 큰 다세대 주택을 사야 돼. 작은 거 사면 결국 안 돼.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못된 정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이야기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정창래 대표의 시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재개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지집은 6평 이하면 아파트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분 작으면 작은 평형대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좀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거, 그다음에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지 지분이 작으면 소형 평형이냐,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다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은 이거 오늘 한 10분 강의로요.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은 한꺼번에 확 해소가 아마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재개발 프리미엄은요. 예, 재개발 프리미엄을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매입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는 물건을 사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럼 나중에 나는 내가 투자 금액 대비 시세 차익이 훨씬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근데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자, 일단은 여기 대지 5평짜리, 10평짜리, 20평짜리, 40평짜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분이 클수록 투자 금액이 높겠죠. 그렇죠? 예, 투자 금액이 높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분이 클수록 투자 금액은 높다라는 가정하에 자, 이런 거죠.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프리미엄은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즉 어떤 거냐?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그 물건을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반면에 투자 금액이 클수록 그 물건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적겠죠. 그럼 프리미엄은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금액이 적은 물건일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가 5평짜리 같은 경우 만약에 한 요 정도쯤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대지 10평은 투자 금액이 크니까 얘보다는 좀 적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지 20평은 얘보다는 훨씬 적겠죠. 또 대지 40평짜리는 프리미엄이 아마 낮게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 뭐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지역에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좀 처음에 초기에는 작은 거 사세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작은 게,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나중에 향후에 프리미엄은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건은 사실은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고 소액 투자도 되고요. 예, 그래서 물건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게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분이 작으면 뭐 소형 평형은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도 많이 좀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합원이 되면 가지처분 전에 우리가 조합원 분양 신청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찌끄러기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는 물량.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우선이고 조합원들이 먼저 좋은 거 다 가져가요. 예, 그다음에 일반 분양 한다라는 거죠. 남는 거.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때 원칙은 뭐냐면 조합원들도 다 30평대 이상 그 30평대 이상을 다 원할 거 아닙니까?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같은 동일한 조합원들끼리 동일한 평형대에 만약에 경합이 된다면 어떤 조합원이 가져가냐면 당연히 감정평가가 높은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예, 감정평가가 높은 순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감정평가가 높은 순이니까 지분이 큰 단독보다 지분이 작은 다세대가 평가 시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일단 아시겠죠? 우리가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들은
먼저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남는 거 일반 분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 평형대에 경합이 됐을 때는 뭐예요? 감정평가가 높은 사람이 높은 조합원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평형 배정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만약에 재개발을 하면요. 재개발을 하면 뭐 20평형대 같은 경우는 한 40%, 그 다음에 30평형대 이상, 그러니까 국민평형대 이상 같은 경우는 만약 한 60%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조합원이 500명이에요. 조합원이 500명인데 어떤 A라는 현장은 총 700세대가 있습니다. 총 700세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총 700세대니까 지금 이제 20평형대 같은 경우는 280세대, 그 다음에 국민평형대 이상 같은 경우는 420세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 조합원 500명 중에 감정평가 순으로 했을 때 420등 안에만 들어오면 나는 30평대 배정 가능한 거죠. 그렇죠? 지분이 작더라도요. 그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형 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조합원 중 나머지 이제 80명은 소형 평형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30평대 이상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요. 만약에 조합원 500명이에요. 근데 B라는 이 어떤 재개발 구역은요. 사업성이 괜찮아서 일반 분양 총 세대 수가 1000세대 나와요. 1000세대 나오면 국민평형대 이상 600세대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500등짜리도요. 예, 무조건 30평대 이상 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이 작다고 해서 지분이 작다고 해서 소형 평형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역에 지분이 작더라도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충분히 30평대 이상 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평형대에 대해서 만약에 그 조합원들이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다라 그러면 평형을 좀 바꾸죠. 예.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대로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다시 또 분배를 다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분이 작아서 소형 평형 간다?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요렇게 이제 평형 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분 작은 빌라가 유리해진 게 어떤 거냐면 또 이제 아파트 청약할 때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죠. 자, 우리가 아파트 청약할 때 비아파트라는 거는 뭐예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 뭐 다세대, 단독, 뭐 다가구, 그죠? 이런 것들을 보유 시에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지금 상향됩니다. 올해 12월 달에. 예, 12월 때 상향되는데 그동안은 수도권 지역은 공시가격 1억 6천에서 5억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상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의 웬만한 빌라들 5억 못 넘어가요, 공시가격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분이 작은 것들은 대부분이 빌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아파트 청약 시에 무주택 인정하는 조건들도 있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데 얘가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남뉴타운 있죠? 예, 한남뉴타운 한남 3구역 관리 처분을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를 평균을 낸 겁니다. 예, 평균을 낸 건데 어떻게 나왔냐? 자, 한번 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재개발이면 한 평이면 똑같이 나온다라고 아시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재건축은 하나의 필지 위에 똑같은 건축물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그 평가 금액이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재개발은 다 개별 필지잖아요. 개별 필지다 보니까 사실은 다 평가 금액이 틀립니다. 즉, 근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금 현재 필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필지가 만약에 단독 다가구 주택이다. 예, 단독 다가구 주택이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 토지 평당 가격이 자, 얘는 평균 한 4,685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독 다가구 주택보다 상가주택 있죠? 상가주택은 토지 활용도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상가주택은 얼마 나왔어요? 5,942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런데 빌라 있죠? 빌라. 자, 빌라 얼마 나왔습니까? 1억 나왔어요. 1억. 자, 어때요? 그러면 단독 다가구 주택 만약에 10평짜리보다 빌라 한 5평짜리가 어떻게 보면 더 평가 금액이 지금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평가 금액이 높은 빌라 쪽을 많이 좀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자, 그다음에 이 다세대도요. 우리가 구축이냐 신축이냐 이건 어떻게 이제 구분짓냐면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이 있는 게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주차장이 있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주차장이 없는 다세대에 비해서 또 평가 금액이 더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은 다 개별 평가를 하고 그 필지에 대해 필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 틀리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층별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 그 아파트도 재건축할 때도 아파트도 층별에 따라 약간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형 갖고 대지 지분 같은데 층별에 따라 약간 틀리거든요.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빌라도 보면, 자, 빌라도 어떤 거냐면, 빌라도 자, 이렇게 지금 뭐 지층 같은 게 좀 싸게 나오고, 지금 1층 같은 경우가 이렇게 1층 같은 경우는 100%로 놓고 봤을 때 1, 2층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뭐예요? 5층은 거의 1층에 110%가 나오죠. 지금 뭐냐?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내 다세대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층수가 높을수록 평가 금액이 좀 더 높게 나옵니다. 예, 이건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는 해당 필지의 토지의 활용도 및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떤 순으로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냐? 평당 평가 금액이 단독, 다가구, 근생, 원빌라, 그다음에 원빌라 구축, 원빌라 신축, 그다음에 아파트 순으로 이렇게 평가 금액이 많이 나온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단독 다가구 주택은 토지 평가, 건물 평가 따로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평가 금액에서 건물 평가분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어요. 대략 보통 한 3% 이하입니다. 만약에 전체 토지 건물 평가 금액 1억 나왔다 그러면 건물 평가분은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가 평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층수에 따라서 평가 금액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우리가 재개발은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게 아름다운 겁니다. 작은 게. 예, 작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자, 간단한 거잖아요. 재개발은 원래 지분과 상관없이 지분이 100평이든 한 평이든 원래 아파트는 한 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유권 하나당 한 해. 소유권 하나당 한 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이제 1+1은. 그렇죠? 자,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다. 자,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사실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니까 나중에 내가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큰 거죠. 자,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도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평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틀려진다. 자, 그다음에 공시가 5억 이하 아파트, 예, 공시가 5억 이하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 시에 또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예,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결국 재개발에 좀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왜 이 작은 다세대, 그러니까 작은 빌라에 좀 눈을 돌리셔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바로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제가 금방 이제 강의해드렸듯이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면은 자, 평형이 같으면 이제 또 시세 자체도 표준화돼 있잖아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 다 개별 필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필지이기 때문에 좀 이제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시세가 표준화돼 있는 시장에서 내가 물건을 사서 시세 차익을 보는 거랑 약간 시장이 약간 좀 개별성이 큰 지역에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투자 수익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요, 일단은 요즘 이제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지역들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지역까지도 제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재개발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자, 방송 남은 시간 동안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아, 네, 대표님 방송을 네. 보니까 청구역에서 약수역 사이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해서 네. 방송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주말에 딸하고 같이 다녀오셨어요. 물건을 청구역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전화 드렸습니다. 매매 가격 얼마에 좀 보고 오셨을까요? 매매가는 4억이고요. 네. 전세가 한 2억 5천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투자 금액 한 1억 5천으로 청구역 바로 앞에 네. 보시니 물건을 매수해도 되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저번 주 제 방송 보셨나 봐요. 아, 네네. 예, 근데 방송 청구역 잘 앞이시면 혹시 네. 보신 데 주소는 혹시 아세요? 아, 네, 그 예. 신당동 예. 3081 2번지. 예? 신당동 신당동 308-2번지. 308-2번지요? 예. 네. 아, 청구역 바로 앞이네요. 예. 네네. 입지는 상당히 좋네요. 예. 아, 예. 예. 그래서 요게 물건이, 그러니까 얘가 투자금이 1억 5천이요. 네. 예. 이거 근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 왜요? 예, 위치는 좋죠. 예, 지하철 바로 네, 앞이잖아요.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예.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요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게 없죠. 아,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여기 지금 청구역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네. 지금 제가 지적도로 표시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신당 청구 역세권일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있죠.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빨간 선이에요. 빨간 선. 빨간 네. 선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거든요. 예. 그게 자, 근데 이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선 안에 있죠. 그죠? 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이런 거예요. 개발이 된다 재개발 개념이 아니에요. 아, 여기가 지금 신당역부터 청구역, 약수역까지가 지금 직선거리가 다 500m 이내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가서 보신 거 어때요?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까지 서로 역간거리가 상당히 짧죠. 그죠? 네네, 그러면 맞아요. 여기가 예. 모든 지역이 다 역세권 500m에 있는 역세권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역세권 지역에 있는 토지들은요,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럼 예.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되냐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좀 오래된 이제 이런 필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요렇게 필지들 모양이, 자, 여기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아니에요. 아닌데, 네. 지금 요런 필지들 같은 경우는 자잘한 필지들이 많죠. 그죠? 네네. 그러면 이런 필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크게 짓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네. 자, 지금 여기는 요 안쪽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어떤 거냐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나의 지구를 세부적인 단위로 개발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네. 그럼 얘는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겠네요. 이제 재개발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어떤 사람이 여기 신축하고 싶으면 이 땅 사서 같이 지어. 이거예요, 지구 단위가. 이해되십니까? 네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는 우리가 거잖아요. 지금 보신 데는 좋아요. 지금 청구역에서 네. 약수역 사이에 요 지역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네. 자, 왜냐? 이쪽이 바로 옆으로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신당 19역, 여기 또 신당 13구역 네. 최근에 또 신속통합계 추진하고요. 근데 입지는 지금 보고 오신 청구역하고 약수역 사이가 제일 좋아요, 입지는. 왜? 장춘당공원 가깝고요. 초품마에다가 그다음에 3호선이 또 강남 가는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기존에 지정된 지역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보다 입지는 더 좋은데 투자 금액은 지금 한 1억 5천 선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지금 신당 19역은 투자 금액이 거의 10억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네. 지금 투자 금액이 3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입지는 더 좋은데 여기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싸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투자 가치가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투자를 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 단위는 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옆에 신당 13구역이나 지금 신당 19구역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여기 지구 단위 선 피해서 네. 이렇게 이 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신당 13구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여기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을 네. 이렇게 해서 요 지구 단위 안쪽은 다 포함이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 오신 물건이 지금 지구 단위 지금 안쪽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선생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역 바로 앞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네. 근데 역 바로 앞에 와도 우리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물건 말고요. 다른 물건 찾아서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정말 잘 주셨죠. 우선 지역은 잘 골랐지만 그 지역 내에서 이 빨간 선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골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도 다시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부동산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쌀쌀한 날씨 이어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